청궁도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건 7등장인물, 행성입니다. 그리고 그 행성이 고유한 역할을 어떻게 발휘할지 방식을 결정하는 건 행성이 몸담고 있는 왕국인 별자리입니다. 그 별자리에서 행성이 취하는 특정한 태도는 disposition, 주제입니다. 그리고 행성끼리 혹은 행성과 포인트가 연결돼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aspect, 각입니다. 그러한 각을 맺으면서 disposition에 따라 특정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reception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들이 인생에서 관계, 직업, 금전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담당하는지 삶의 실질적인 영역을 보여주는 건 하우스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공간은 나름의 역할을 맡습니다. 집에서는 휴식을 취하고, 학교에서는 배움과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는 업무를 봅니다. 바꿔 말하면 공간이 할 일을 결정하는 셈인데, 바로 하우스가 그러한 역할을 맡습니다. 행성의 고유한 역할이 어떤 사안과 관련해서 발휘될지 행성의 할 일을 구체화하는 셈입니다. 하우스란 청궁도에서 행성이 거주하거나 담당하는 공간입니다. 앞서 포인트 파트에서 우리는 청궁도를 가로지르는 지평선의 출발점인 상승점, 어센던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어센던트에서 시작하여 1하우스에서 12하우스까지 총 12개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하우스를 가르는 경계선을 커스프라고 하는데 해당 하우스의 시작점이 됩니다. 어센던트는 1하우스의 커스프, 즉 1하우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2하우스의 커스프는 2하우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서 12하우스까지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하우스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하우스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거주 기능입니다. 행성은 이렇게 어떤 하우스에 거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담당 기능입니다. 행성은 어떤 하우스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어떤 하우스의 주인이 됩니다. 일종의 집주인 개념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인이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우스는 별자리와 마찬가지로 1하우스와 7하우스가, 2하우스와 8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마주보면서 하나의 축 혹은 한 쌍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궁도를 가로지르는 지평선이 하우스의 시작이 되는 1하우스와 그리고 1하우스와 마주보는 7하우스를 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강의에서 상승점인 어센던트는 나 자신, 하강점인 디센던트는 타인 전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센던트에서 출발하는 1하우스는 역시나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센던트에서 출발하는 7하우스는 타인, 그리고 타인과 맺는 관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청궁도를 세로로 가르는 좌우선의 꼭대기인 천정점 MC는 10하우스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10하우스와 마주보는 4하우스는 좌우선의 밑바닥인 천저점 IC가 시작점인 하우스입니다. MC는 청궁도의 중천, 즉 행성들이 청궁도의 꼭대기에 있게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IC는 청궁도의 뿌리이므로 가족이나 집안 같은 근간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MC가 시작점인 10하우스는 마찬가지의 의미를 띄어서 불특정 다수의 확장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4하우스 역시 IC가 시작점인 하우스이기 때문에 가족, 집안, 조상, 홈타운처럼 삶을 시작한 최소 단위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말 그대로 땅을 뜻해서 토지 같은 부동산도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10하우스와 4하우스 축의 옆에 있는 11하우스와 5하우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하우스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5하우스는 나에 의한 것,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투자한 것을 뜻합니다. 11하우스는 귀인이나 행운처럼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상 길한 성격을 띱니다. 5하우스는 창조적인 성격을 띱니다. 임신, 출산, 자녀에서 시작하여 내가 기르고 돌보는 상대와 육아 전반, 취미, 예술, 유희처럼 순수하게 즐기는 것, 혹은 자아실현과 관련된 것, 그리고 주식이나 게임처럼 내 일부를 걸고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2하우스와 8하우스 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하우스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유동자산의 의미에서 재물뿐만 아니라 재능, 인맥, 그리고 넓게는 의식주 전반을 뜻합니다. 반대로 8하우스는 타인이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것이므로 나에게 추락을 가져올 수 있는 흉한 성격을 띱니다. 혹은 내 것이 되더라도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성격의 것, 유산, 보험, 부채 등을 뜻합니다. 다음은 3하우스와 9하우스 축입니다. 3하우스는 주변처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9하우스는 멀고 낯선 것을 뜻합니다. 3하우스는 단거리, 주변, 이웃,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는 형제자매나 소꿉친구, 그리고 단기간에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스스로 공부하는 성격을 띠는 독학이나 연구, 분석, 상호 평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스터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9하우스는 먼 곳을 의미하므로 여행, 유학, 연수, 이민처럼 낯선 환경에 속하고 적응하는 것, 그리고 멀리 넓게 생각하는 꿈, 이상, 철학, 종교, 윤리 등, 그리고 3하우스와 달리 스승을 두고 가르침을 받는 교육 전반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6하우스와 12하우스 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하우스는 계속 건드려서 고단하게 만드는 것, 12하우스는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6하우스는 노동, 부담, 고통, 질병처럼 나를 괴롭히는 것과 그것을 견디고 해결하는 과정인 인내나 치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아랫사람, 고용인, 애완동물, 가축처럼 내가 밑에 두고 다루는 대상 또한 뜻합니다. 한편 12하우스는 도피, 고립, 감금, 숨어있는 적, 그리고 온갖 종류의 중독, 그리고 나를 해칠 수 있는 날짐승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다시 강조하는 바이지만 하우스의 개념 또한 일일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나 이미지로 접근해서 청궁도를 해석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다양한 의미를 파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응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2하우스는 앵글, 석시던트, 케이던트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앵글 하우스는 통상적으로 인생에서 크다고 일컬어지는 사안을 맡는 하우스들을 의미합니다. 석시던트는 그보다 비중이 덜한 사안을 맡는 하우스들, 케이던트는 그보다도 비중이 덜한 사안을 맡는 하우스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일 뿐 개별적으로 느끼는 비중은 청궁도마다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앵글 하우스는 지평선과 좌우선에 의한 4개의 하우스들입니다. 1, 4, 7, 10하우스가 앵글 하우스에 해당됩니다. 석시던트는 그 다음 하우스들 2, 5, 8, 11하우스가 석시던트 하우스입니다. 그 다음 하우스들은 케이던트입니다. 3, 6, 9, 12하우스가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앵글 하우스의 힘이 가장 강하고 석시던트, 케이던트 순으로 힘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앵글 하우스 중에서도 1, 10하우스의 힘의 세기가 가장 강하고 다음으로 4, 7, 그리고 11하우스가 강합니다. 11하우스는 석시던트 하우스지만 워낙 길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앵글 못지않은 파워를 지닙니다. 다음으로 석시던트 하우스 중에서도 2, 5하우스가 강하고 다음에는 케이던트 하우스인 3, 9하우스가 강합니다. 그 다음은 6, 8하우스인데 8하우스는 석시던트 하우스지만 흉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힘의 세기가 다소 약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케이던트 하우스 중에서도 12하우스가 가장 힘의 세기가 약합니다. 하우스의 강약은 거주하는 행성이 얼마나 두드러지는지 결정합니다. 즉, 거주하는 행성이 얼마나 드러날 기회를 얻는지 빈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12하우스 중 가장 길한 하우스는 11하우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내와 고단함을 의미하는 6하우스, 위험과 추락을 의미하는 8하우스, 그리고 고립과 숨은 적을 의미하는 12하우스는 흉한 하우스에 해당됩니다. 이들 하우스가 흉한 이유는 어센던트를 기준으로 별자리 상으로 각을 맺을 수 없는 하우스, 즉 어버전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우스 또한 어버전하는 하우스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흉한 하우스에서 제외시킵니다. 하우스의 기륭은 행성의 본질과 더불어서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금성이 12하우스와 연관된다면 숨은 적이라도 일단은 친절하고 이로운 듯이 행동할 것입니다. 만약 화성이 길한 하우스인 11하우스와 연관된다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고 그로 인해 보험금을 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흉한 방식으로 길한 혜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우스의 개념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차트 역시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